일하고 싶은 엄마라면 꼭 미리 해둬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옆집 언니 같은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정답도 아니고요. 하지만 너무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하러 가기 전에 우리 아이에게 꼭 가르쳐 두어야 하는 습관이 뭘까요? 어쩌면 이미 예측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다 챙겨보신 분이라면 아실 것도 같은데요. 시간 관리 개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때부터도 도서관에 뭐 방과 후가 학교는 12시 10분에 끝났는데 방과 후가 1시 반에 시작된다. 그러면 꼭 엄마가 그 중간에 빈 시간을 어떻게 아이가 보내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한 번만 딱 가르쳐주면 알아서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있다가 숙제하다가 딱 시계 보고서는 늦지 않게 방과 후로 딱 이동해서 가고 이런 걸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줄 알던 아이가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15살쯤 됐었을 때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이든 해내는 그런 아이가 당연히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이들 중에 공부 못하고 싶은 아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지요? 꼴등한테 물어도요. 저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일하러 가고 싶다면 내가 일하러 가서 정말 집중해서 내 일이 잘하고 싶다면 내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줘야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예로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아이라면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오기까지는 와서 이렇게 딱 뭐 보면서 시키기 전까지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걸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엄마가 퇴근해서 할 일도 많은데요. 아이 공부부터 또 일일이 다 챙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애였다면 알아서 낮에 좀 미리 싹 해놓고 엄마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질문을 하면 엄마가 좀 봐주는 이런 정도로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와서 이제 그때부터 독서록 쓰고 일기 쓰고 숙제하고 수학 문제집 풀고 영어 숙제하고 막 이런 거를 엄마 퇴근해서 저녁에 벌써 어둑어둑해졌고 이제 자러 가야 되고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는데 이제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공부는 힘든 거, 재미없는 거라는 인식이 아이는 점점 강해질 거고 점점 그 시간이 좋지가 않아요. 하기 싫은 거죠. 또 엄마는 어떤가요? 그렇다고 내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뭐 퇴근 시간은 이 시간밖에 안 되고 아이가 미리 좀 해놓으면 좋겠는데 해놓지도 않고 퇴근하고 와서 이제 저녁 먹고 그러고 나서 이걸 봐주자니 늘 엉망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자라고 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되나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그거를 꾸역꾸역 시키고 그러면서 고성이 오고 가겠죠? 그렇게 시키고 아이를 재웁니다. 그럼 또 늦게 잤죠. 다음날 어떤가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일어나라고 엄마가 깨워야지 억지로 일어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생활을 보면 어떤가요? 진짜 엄마가 직장 나가시기 전에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습관은 확실하게 이젠 좀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내가 있든 없든 할 일을 알아서 좀 학습적인 면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가 좀 그 능력을 공부 그릇 결국 시간 관리할 줄 아는 그 능력을 내가 좀 만들어 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게 되면 아이를 딱 만났었을 때 엄마가 아유 오늘 하루 엄마 없이도 잘 보냈네 고마워 수고했어 하면서 더 많이 웃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항상 엄마는 어쨌든 간에 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면서 너는 앞으로 잘 될 아이다 믿어주고 격려의 말과 응원의 말만 해줘야 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넌 잘 될 놈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내 입말과 마음말이 동시에 나오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는데 마음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 생활 하고 싶지 않으시지요? 내가 만약에 직장에 다닌다면 내 아이도 자기 할 일을 잘하고 그게 어쨌거나 아이의 역할은 공부니까 공부 잘하고 그래서 엄마도 편안하게 직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 만나면 또 이제 하루 종일 할 일을 잘한 아이에게 격려와 칭찬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키워주나 하는 마음이 드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라클 베드타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수면 시간을 말뚝으로 무조건 정해놓으세요.
수면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아이가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많은 날은 부지런히 서두르고 해야 하는 일이 좀 적은 날은 좀 여유 있게 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 시간을 조절할 줄 아는 아이가 돼요. 근데 오늘 할 거 많아요 하면서 좀 오늘은 또 뭐 12시에 자도록 허용을 해주고 오늘은 뭐 또 뭐가 있네? 오늘은 뭐 불금이네? 하면서 이렇게 막 맨날 자는 날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제한된 시간 내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개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3살이건 5살이건 7살이건 10살이건 12살이건 딱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게 하고 그 안에 꼭 해야 하는 일을 서둘러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실천할 수 있게끔 그 습관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길다, 짧다? 학습지 통해서 이렇게 줄긋기 하죠. 길다, 짧다, 적다, 많다, 크다, 작다. 이거를 수학 학습지로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가진 시간이 길다, 짧다. 그러니까 내가 서둘러야 한다. 내가 여유가 있다. 이거에 대한 정말 실제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학습지 몇 장 더 푼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가 그 개념이 실제 있어서 내 생활에 적용하고 내가 생활에 뭔가 이렇게 지금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더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아무리 잘 실천해도요. 유치원 때 이럴 때는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우리 애 맨날 11시에 자는데? 이래도 지금 유치원 이럴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건요.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예요. 왜냐? 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까지는 학습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자건 좀 일찍 자건 시간의 개념이 있건 없건 그냥 어쨌거나 이렇게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근데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 습관을 가졌었던 아이와 아닌 아이의 차이, 시간 관리,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그렇다면 시간 개념은 아까 어떻게 배운다 그랬죠? 잠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아이가 시간이 지금 나에게 많다 적다 길다 짧다 이런 개념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학습지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항상 자야 하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의 분량, 내가 그걸 마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아이가 짐작을 하고 그 루틴 안에서 행동을 하면서 조금 더 서두른다던가 다른 일을 절제한다던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우선시해서 한다던가 이것들이 아주 그냥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내 아이 몸속에. 그래서 이게 억지로 내 아이가 되게 막 노력해서 막 고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절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저 그런 생활이 아이 몸에 스며들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미라클 베드타임입니다. 자,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도 항상 똑같은 옷을 입죠. 스티브 잡스도 그랬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판단할 게 많고 고민이 많은데 내가 오늘 뭐 입을까 이 고민하는 것도 싫은 거죠. 자, 우리 아이에게도 조금은 단순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 루틴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이조차도 갈등이나 고민이나 이렇게 자기 의지로 뭘 하려는 게 차라리 좀 많이 없어지게끔 우리 생활을 좀 꾸준히 한결같이 실천해야 할 거는 실천하게끔 어릴 때부터 그 집안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커가면서 자기 강점대로 더 하고 싶은 것들을 점점 찾아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시 일을 할 때는 정말 일도 가정도 내가 좀 잘 꾸리고 싶다라는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고 내 아이가 정말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현실이 되게 하려면 내 아이에게 꼭 이 습관만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옆집 언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로서의 커리어도 응원하지만 내 이름 석자건 직업도 꼭 찾아 나가시길 응원할게요.